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몇몇 학생들만 모여서 특별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핵심적인 내용만 할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잘 극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한 게 외식산업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억나나요? 재승이 학생. 오케이? 그럼 니는 항상 기억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반장님. 그래. 반장님. 먼저 학생들, 안 온 친구들은 나중에 오후대가 또 올 수 있도록 지금 한번 연락을 해주세요. 좀 이따가. 자, 여러분들의 특성을 또 잘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극복을 잘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자기만의 노트 잘 챙기고. 자, 여기까지 다 했죠? 자, 요 그림도 공부했나요? 안 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외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시간, 둘째 시간 쭉 공부를 했어요. 쭉 공부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제일 먼저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일반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경영하시는 분의 주인의 뭐가 필요하다? 의식이 좀 많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차이를 둔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외국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된다.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된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자격증. 우리나라도 아주 과거에는 자격증을 있는 사람만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심해요? 전부 다 모여서 완전히 쿠데타는 아니지만 데모하는 게 심하잖아. 그 다음에 또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많이 풀어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냥 막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술적인 딱 하나만 긁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보거지. 보거는 뭐? 보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 그 사람들만이 이제 업을 열 수가 있어. 근데 한식, 양식, 뭐 커피숍 이런 것들은 뭐다?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없어도 뭘 할 수 있다? 창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많이 발생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뭘 한다? 기술적인 습득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는 거. 외국에는 일단은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은 MBA 과정 같은 경영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이수한 사람들이 이제 경영을 하게끔 허가를 내준다는 거. 왜? 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반 정비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정비를 할 수가 있잖아.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만이 뭘 한다?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 안 돼?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의사들은 한 명을 어떻게 수술 잘못하고 병 치료를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죽잖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동차는, 차 정비사는 그걸 잘못하면 어떻게 돼? 그 한 차 타는 사람은 다치든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리사는 어떻게 되나요? 실중독 수십 명씩 막 걸려버리잖아. 이해가 돼요? 보고 같은 거 잘못돼버리면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파이 돼버리잖아. 예를 들자면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자,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음식점이 자영업하는 음식점 업체의 경쟁률이 다른 업체보다 다른 나라보다 몇 배? 3배에서 5배 정도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무슨 의미냐면은 자,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된다? 일반 가게들이 몇 명? 2명이 아니라 20명들이 한 가게를 먹여 살린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은 이해가 돼요? 20명 정도가 오면 이 정도 되면 되겠다. 평균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명? 거기에 5배 100명 정도가 한 가게를 먹여 살린다는 느낌. 이해가 돼요?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경쟁률이 몇 배 정도 심하다? 한 5배 정도 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거지. 돈을 벌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 자, 금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데, 경영주가 준비를 잘 해야 많이 되고, 자기가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막말로 어떤 이야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면 뭐 한대? 뭐해? 먹고 살 게 없으면 뭐해? 식당 차린대요? 닭집 한다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경영의 마인드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쪽 계통으로 가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자기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자기의 능력과 기술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관리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빠른 시간 내에 뭐가 된다?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폐업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자, 평균 몇 년? 평균 5년 동안에 몇 퍼센트가 사라진다? 정답. 어떻게 알았어요? 예습을 많이 했네. 자, 그 정도로 평균 5년 안에 거의 8, 90%가 사라지는 게 외식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기술력이나 아니면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마케팅 능력이나 이런 능력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문제점. 자, 인적 자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다. 자, 오늘날 시간당 급여가 얼마예요? 최저임금이 8,720원이잖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이만큼 나오는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생산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금액이 2년 전부터 이 정도의 가격이 올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모든 부분에 가격이 인상된단 말이야. 어떤 가격? 식당의 메뉴의 가격들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현상?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브레이크 타임들이 많이 생겼잖아, 일반 가게. 왜? 그 시간에는 임금을 안 준다는 얘기잖아. 못 준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런 문제들. 그 외에 또 어떤 문제들? 사람을 아예 안 써버려. 안 써버리고 영업시간을 단축해버린다고. 맞아, 안 맞아? 왜? 그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주유관리비나 아니면 기타 다른 비용들이 어느 캐파 이상 올라갔을 때, 이해가 돼요? 올라갔을 때 뭐가 된다? 이윤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업주가 혼자서 떠나 버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서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막말로 경제성의 원리,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나온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들어갈 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 그 다음에 메뉴 개발의 기획 부재. 자, 외식 산업에서 메뉴 개발,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가 좀 선두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메뉴를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가는 매장의 메뉴의 특징과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가지고 좀 발표를 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거기에서 뭐 메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입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입사한 회사의 그 메뉴에 대한 장점, 단점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단 말이야. 지금 당장 뭐 그건 해결점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봤을 때, 손님들의 모니터링을 봤을 때, 뭐 식어서 나왔다든지, 비주얼이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영양학적인 부분들, 아니면 시각적인 부분들, 아니면 뭐 양적인 부분들, 임팩트,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사를 해올 수 있도록. 자, 반장님, 알았지요? 그거 카톡에다가 전부 다 나눠줘서 한 번쯤 파악할 수 있도록. 자, 일반 학생들은 뭘 하냐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매장의 메뉴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딱 원 페이지, 한 페이지만 딱 만들어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렇게 숙제를 냈으니까, 리포트를 냈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품질 수준의 문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 외식 산업 같은 경우 품질 관리에 대해서 힘들다, 힘 안 들다? 힘들다 했잖아. 왜? 이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 음식 맛이 떨어지고 품질에 저하가 일어난다는 거. 이해가 돼요? 자, 일반 밥이라도, 자, 탕수육 같은 거 식으면 어떻게 돼? 맛도 떨어지고 질감 눅눅해지고 맞잖아. 그죠? 바삭함이 없어지고 손님들도 좋아해 안 좋아해? 아주 안 좋아하잖아. 그지? 딱 나왔을 때 바로 딱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 야 10분 지났다 먹으라고 주면 어떻게 돼? 손님 딱 들면 어떻게 돼? 그대로 들려. 그대로 이해가 돼요? 많이 먹어본 것 같아. 그럼 많이 먹으면 맛없는 거 많이 먹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런 부분들. 암만 좋은 재료 줬는데, 고기, 우리 팀에도 있지만은, 고기 구워 먹을 때 손님들이 잘 못 구우면 어떻게 될까? 덜 익는다든지, 바싹 익어버리면, 질감에서 질겨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 탄 거라든지, 이런 맛에 대한 부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다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자, 그런 부분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잘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님들한테 최대한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요거는 이런 시점에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자, 어제 아래도 내가 복집에 갔다 왔는데, 자, 복을 먹는데 어떻게 될까? 자, 콩나물하고 복하고 같이 끓인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알맞게 익었을 때 그 콩나물을 꺼내서 다시 묻혀가지고 준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런데 어떻게 될까? 그 콩나물을 그대로 놔버리면 콩나물이 어떻게 돼? 계속 쫄아가지고 아주 통통한 게 아니라 얍실하게 막 쫄아버리는 형태가 돼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가게에 대해서 직원들이 설명이나 아니면 건져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맛없는 걸 먹게 되잖아. 그러면 손님들이 또다시 찾아오는 확률이 줄어들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가 관리 의식. 자, 원가 관리 의식에서는 우리가 이 음식과 관련해서 뭐가 있다? 자, 따라합니다. 재료 관리.
자, 이런 재료 관리에서 다음 시간에 전부 다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은 파트들이 있는데, 자, 한 예를 들어줄게. 실질적인 이야기야. 자, 따라합니다. F5, F4. 자, 따라합니다. First in, first out. 자, 그냥 한글로 하자. 미안해. 자, 따라합니다. 선입선출. 자, 선입선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실제로 프랜차이즈인데 국밥집이야. 땡땡 국밥. 그냥 상호 얘기할게. 할매 국밥. 들어봤나? 오, 많이 들어봤어. 그래. 할매 뼈다귀 국밥 하면 외국인들 기겁한다 하지.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집들은 프랜차이즈로 하는데 슈퍼바이저가 한 번씩 온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다? 여기 계속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인이나 슈퍼바이저는 보는 게 그쪽에 카운트에 거기에 해가지고 돈에 문제 생기나 이런 것만 본단 말이야. 그런 돈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다? 음식을 거의 다 재료를 직접 가서 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갖고 온단 말이야. 전화상으로. 야채가. 그러면 그 야채를 어떻게 해요? 야채를 아까 얘기했잖아. 선입선출 하려면 냉장고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재료를 먼저 끄집어내고 지금 온 재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걸 집어넣어서 먼저 들어온 것들을 사용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왜? 배달하는 사람 자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잖아. 그럼 냉장고에서 이렇게 쓰다가 남은 거 있잖아. 그럼 그대로 놔놓고 지금 온 물건 그대로 다 집어넣어버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에 있는 야채들은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뭐다? 돈이잖아, 돈. 원재료비잖아. 그게 다 나중에 어떻게 돼? 버려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본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런 이제 원가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자, 주방 설비나 기기의 취약성. 자, 아직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뭐다? 인력의 힘으로 많이 한단 말이야.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서서히 개선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인적 자원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업체보다 취약하다는 거.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지금은 뭐가 많이 생겨요? 지금은 키오스크 형태로 매장에 딱 가면 주문을 거의 다 누가 받아? 예? 오, 정답. 기계가 받고 현금 넣든지 아니면 전부 다 아예 뭘 해요? 카드 사용하게끔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돼? 한 사람의 인력이 줄어들고 또 재밌는 게 있어. 뭐가 재밌을까, 재성아? 자, 우리가 살펴볼 때 일반 가게들은 가면 손님이 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손님 맞이하고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손님이 다 먹고 그 다음에 뭐해? 계산을 하고 가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먼저 손님이 계산했단 말이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미 계산했잖아. 그럼 손님이 가 안 가? 거의 못 가고 기다린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터벌이 길어지고 하면 또 손님들이 기분이 안 좋아지겠지, 그지? 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하고 원가 관리 의식하고 초기 투자 비용하고 비슷한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반 가게들보다 뭐가 높은 초기 투자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에는 또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감가상각. 자, 크게 따라합니다. 감가상각. 여러분들이 가는 업체에 가게가 있잖아. 그럼 그 가게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경영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돈으로 이미 투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한다?
감가상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자, 보통 몇 년 한다? 5년. 자,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다. 주방 기물이나 인테리어나 보통 1억 정도 한단 말이야. 아주 작은 거. 이해가 돼요? 30평 정도 하면 1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해볼 때 1년에 얼마씩 없어져? 1년에 얼마씩? 2천만 원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2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어떻게 돼? 평균 180. 월 180에서 200만 원이 어떻게 된다? 증발되고 있단 말이야.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돈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돈이단 말이야.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되지? 오케이.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또 뭐가 들어가? 기회 비용이 들어가잖아. 이해가 돼요? 자, 5년 뒤에는 또다시 뭘 해야 돼? 리뉴얼을 또 해줘야 되잖아. 이해가 돼요?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개념적으로 좀 잡아야 된다는 거.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경영을 할 때. 아시겠죠? 그렇지 못하면 뭐가 된다? 나중에 원가 관리에 대한 의식이 결여될 수가 있단 말이야. 비용적인 면에서. 자, 아무튼 외식 산업의 초기에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점포 운영상의 문제점. 자,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각종 마케팅이라든지 또 각종 뭐가 들어가요? 5P. 또 그 다음에 운영의 노하우. 또 뭐 전략하는 법.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경영상 돈을 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자, 어떤 게 있어? 4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어떤 게 있을까? 자, 매출을 올리는 법. 이해가 돼요? 그 2가지로 나누면 매출을 올리는 법. 자, 매출을 올리는 법에는 2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크게 나누면 매출을 증가시키는 법. 머릿속에 넣으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자, 매출을 올리는 법 2가지. 뭐예요? 자, 많이 판매하는 거. 이해가 돼야 안 돼? 자,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거.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만드는 거잖아, 그지?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매출을 올리는 거, 하나는 뭐 따라합니다. 매출 정대. 크게. 그래, 빨리 맞히지. 자, 따라합니다. 반대. 따라합니다. 비용 절감. 비용 절감. 비용 절감하는데도 몇 가지? 2가지 방법이 있어. 크게 나누면 뭐야? 크게 나누면. 자,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자, 따라합니다. 인력 감소. 인력 감축 많이 들어봤지? 자, 그렇게 해서 뭐 한다? 일명 마른 숙은 짠다잖아, 그지? 자,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힘 안 들어? 힘들겠지, 그지? 그럼 인력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런 인력에 대한 감소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야? 또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 이건 아니지만 재료를 가지고 뭘 한다? 비용을 줄이는단 말이야. 하나는 인력적인 부분들, 하나는 재료적인 부분들. 이해가 돼요? 재료의 단가를 낮춘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뭐가 돼? 결론적으로는 뭐가 돼? 돈이 모아진다는 거지. 돈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하면 역효과가 나타나더래요. 자, 예를 들면 많이 파는데 가격을 올려버렸다. 가격이 오르면 많이 판매될까, 많이 판매 안 될까? 수요가 줄어들잖아. 그런 어폐가 생긴단 말이야. 자, 재료에
양을 줄인단 말이야. 그럼 비용이 절감돼 안 돼? 그러면 이익이잖아. 양을 너무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퀄리티 떨어지는 걸 대체했다. 그러면 손님들이 알아 몰라. 품질이 떨어지니까 다음에 손님들이 올까 안 올까? 안 오겠지 당연히.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지, 그지? 그런 적정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 그런 유동성이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너무 이 양이 많으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데 너무 힘이 들거든. 그래서 잠시 후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